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 분야에 좀 우리나라 연구 결과나 통계가 좀 있습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트렌드를 보면 실제로 저는 약간 조금 아까 다른 의견인데요, 저 선생님이랑. 왜냐하면 이 서울만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전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나빴습니다. 다 제주도까지도. 그게 이렇게 쭉 줄어드는 트렌드인데, 근데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데가 있었고, 제주도가 훨씬 좋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공장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보더라도 물론 서울이 가장 뭐 공장도 많고 이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또는 뭐 대구나 또 뭐 이런 또 공업단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분명히 90년대나 80년대 또 공장들이 있었고, 거기서 아무런 여과 없이 오염물질을 갖다 내뿜었기 때문에 분명히 미세먼지 농도는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정부의 자료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감소되는 트렌드는 남한 전체의 어떤 트렌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정부 2015년부터 이제 초미세먼지를 전국적으로 측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초미세먼지도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연 평균은 조금씩 감소합니다. 조금씩. 거의 한 1 마이크로그램 정도.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고농도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농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에는 막 60 마이크로그램, 일평균이. 그러다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140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게 또 국민을 너무 자극하는 거죠. 최근에 왜 이렇게 고농도가 더 많이 발생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나중에 뭐 기후변화나 또는 뭐 기상 조건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분명히 또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약간 좀 평균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그 아주 고농도 현상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 관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도대체 그럼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배출원과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조금 너무 이게 선전적으로 또는 선동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향을 보면 아주 두 개의 주범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두 주범이 뭐냐면, 하나는 중국이고요, 또 하나는 디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이야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60% 정도가 중국에서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뭐 그쪽을 연구를 직접 안 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직관적인 거로다가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50% 절반이 이제 중국에서 온다라고, 뭐 48%니까 절반이 온다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PM 2.5의 평균 농도를 25 마이크로그램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없으면 12.5 정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동경보다 낮고요. 동경이 한 15 정도가 되고, 우리가 아무튼 독일이나 아무튼 프랑스의 대도시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서울이.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이게 네. 뭐가 좀 안 맞아요, 지금. 네. 그래갖고 정부 발표가,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가 좀 이게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중국발이 몇 %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불확실도가, 그건 뭐 박민식 교수님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시긴 한데, 일단 뭐 배출량 자체부터가 그렇게 아마 지금 당장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2014년도 아마 15년 뭐 그 수준의 이제 배출량이고, 그다음에 또 그 로컬로 또 되는 것까지 정확한 그런 값들은 또 아니고, 배출량 자체에 또 오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이 1차로다가 이제 뭐 공장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고, 이게 뭐 있다가 화학 반응을 사그라든다 그러면 이게 좀 쉬운 문제인데, 얘가 뭐 암모늄이랑 붙고 뭐랑 붙고 막 하면서 VOC랑 붙고 하면서 다른 2차 생성 물질로 가고, 걔네들은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차 물질이라고 하는 거로 그 배출량 그런 거를 계산할 때 만약에 이게 넘어와 갖고 우리나라에서 2차 물질하고 이렇게 다른 뭐 암모늄이니 뭐 VOC랑 우리나라 거랑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해도 중국 그쪽에 배출원을 이렇게 그 이제 민감도 테스트를 갖고서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중국에서 얼마나 왔는지를 결정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도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거를 왜 정부가 저걸 숫자로 불러줘야 되는가? 안 불러줘도 되는 거였는데 그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합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데 뭔가 정부로서는 뭐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를 아워리값 그냥 시간값으로 불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간값 불러주는 나라 아마 대한민국밖에 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일평균 값을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민감도의 저거를 숫자를 굉장히 정교화시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위험의 인식도는 막 극단화를 시키는 이 상황. 이제 환경처럼 얘기할 때 우리 21세기 들어서 가지고는 과거의 국가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돈도 국경을 모르듯이 예컨대 환경 오염 물질도 국경을 모른다. 이런 점에서는 틀림없이 중국에서 발생되는 뭐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대기는 순환하는 거니까 그렇죠. 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늘 중국 정부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국제 정치적인 문제이고 국제법상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쉽게 책임을 인정하기는 뭐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대변인이 항상 하는 말 중에 저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 탓만 하다가는 너네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과학적 사실을 보면 저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중국의 기여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조충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직접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전구 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체상 물질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질이랑 반응해서 또 미세먼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 것이냐, 중국 것이냐, 약간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 구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통합적인 연구들이 좀 더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과학적 이해도를 높일 필요는 있는데 그 과학적 이해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저희가 일단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은 또 훨씬 더 또 민감하죠.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은 자기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복잡한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뭐 중국한테 중국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줄여야죠. 그러면 농도는 낮아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어디서 나오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선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과학적인 팩트는 우리가 경험한 과학적인 팩트는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하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먼지는 수원을 가기 전에 40km를 가기 전에 다 흩어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북경이 1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1000km 떨어진 도시에 자동차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서울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해요. 그게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국외의 기여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외부에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연구도 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풍속이 강하면 금방 섞여요. 그래서 빨리 미세먼지 고농도가 줄어듭니다. 초미세먼지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고농도가 그때는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원래 동아시아가 이 겨울철 몬순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서부터 이렇게 차가운 북서풍이 계속 불어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근데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오다가 갑자기 며칠간 따뜻해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부로 저희가 느껴지죠. 왜 따뜻해지냐면 찬바람이 안 불고 공기가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사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럴 때 꼭 미세먼지 농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의 기여도가 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아까 그 황사 말씀하셨듯이 이런 넓은 지역의 그 고비나 타클라마칸에서 발원한 황사가 실제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얘가 의외로 빨리 안 흩어지고 하나의 어떤 뭐 까만 이런 공기덩어리처럼 이렇게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북경뿐만 아니라 북경 주변이나 또는 산둥만두나 상하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업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런 많은 오염물질들이 풍속이 예를 들어서 뭐 2m/s 이하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게 특히 이제 고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서 물론 조금씩 확산을 통해서 농도는 옅어지지만 충분히 우리나라한테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있냐면 동아시아가 호흡 공동체라. 그러니까 뭐 북경에서 나온 게 우리한테 물론 북경에서만 나온 거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워낙에 중국의 공업지대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저기 비록 풍속은 약하지만 이게 천천히 움직여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다가 이 풍속이 아주 세지면 이제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을 하려면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거 당연히 섞여서 높은 농도가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딱 보면 현상을 풍속이 낮고 공기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항상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럴수록 고농도의 중국발 영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죠.